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2022년 새해 들어가지고 부쩍 거론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쇠퇴 혹은 중국의 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월 3일 2022년의 10대 경제 추세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팬데믹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서 2021년에는 4분의 1로 격감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지나친 정부 개입 등이 그 원인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는 무역 의존에서 내수 위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외부 경제와의 관계를 약화시켜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그리스 철학과 중국 사상을 모두 연구해서 동서를 아우르는 석학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줄리앙 파리 제7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 11일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득을 받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면서 제대로 된 사상과 철학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공포와 통제를 기반에 둔 사회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앞으로 몰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주장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나면서 이제는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로 역주행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목표는 중국의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빅테크 및 사교육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들은 단순하게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 강화 때문이 아니고 공산당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민간 기업의 이윤 창출을 엄격히 제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에 중국 변화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글과 당내 토론,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터뷰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기업을 규제하는 시 주석의 캠페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야심적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의 생각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민간 자본이 무분별하게 흘러가도록 허용한 것이 공산당의 정통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본 마오쩌둥의 비전으로 중국을 되돌리려고 힘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인 9월 24일에는 외교 전문지인 파린 폴리시가 또 하나의 글을 실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쇠퇴하는 중국의 문제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또다시 실려가지고 화제가 된 겁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국제정치학자인 할 브랜스 석좌 교수하고 마이클 베클리 터프트대 정치학 교수가 쓴 글인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발전 궤적에서 정점을 찍고 있으며 곧 수그러들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 위치도 잘못 진단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신흥강국 아테네하고 패권국 스파르타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술하면서 아테네의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스파르타는 놀라게 되고 결국 전쟁은 불가피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그레엄 멜리슨이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패권국,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권력 이양기에 떠오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허용해서 전쟁 위험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이론을 중국도 적극 받아들였고 시진핑 주석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에 대해서 할 브렌즈와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은 실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중국이 미국의 패권국에 대항할 정도의 힘을 갖는 권력 이양기의 국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하산길에 접어든 나라인데 왜 그것과 비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짚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상황에 이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브렌즈와 베클리 교수는 강대국들 간 전쟁은 더 이상 발전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신흥국이 도전의 창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에 덤비면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라든지 1941년 무모한 줄 알면서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모두 같은 처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레인 폴리시는 신흥 강대국은 파워가 계속 확장할 때에는 중국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기르는 것 그런 도광양회처럼 패권국에 맞먹을 수 있을 때까지 대결을 미루면서 시기를 엿보지만 문제는 그 신흥국이 승승장구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신흥 강국에 대해서 패권국이 견제하게 되면 신흥 강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패권국과 동맹 세력에 포위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정점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쇠퇴기를 앞둔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신흥 강대국은 마음이 급해지면서 더 늦기 전에 현재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려고 전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브렌즈와 베클리 두 교수도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또 우려해야 하는 것은 슈퍼파워를 꿈꿨지만 이미 정점을 찍어서 국가적 야망과 국민적 기대를 더 이상 맞추지 못하면서도 쇠퇴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나마 중국이 대담한 야망을 품게 했던 동력이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중국의 쇠퇴의 징후다. 이렇게 브렌즈와 베클리 교수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국은 식량, 물, 에너지 다 자급자족했습니다. 노년 인구보다 청년 인구가 10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발판이 될 기반이 충분했죠. 여기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시장과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개혁개방 정책을 구사하면서 마오쩌둥에 질식할 듯한 전체주의를 권위주의 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중국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진핑 집권기부터입니다. 자원도 고갈되고 물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비용도 급증하게 됐죠.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같은 아웃풋을 얻으려면 지금은 3배를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고 세계 패권 주장의 밑받침이 됐던 인구만 하더라도 그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구의 고령화는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의 고령화는 우선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 복지 비용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엄청난 주름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폭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올해는 3%의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의 성장 동력도 정부 지출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성도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년 연평균 1.3%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미국을 수년 내에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박스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중국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조지 매너스 연구원도 지난해 12월 28일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에서 신기루로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의 급성장은 끝났고 앞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조지 매너스 연구원은 이어서 중국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성장 악화는 이미 진행 중인데다가 글로벌 경제와 담을 쌓게 되면서 경제는 더욱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또 2035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까지 크게 봤던 중국이 왜 벌써 정점을 찍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진핑 리스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의 투자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국장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이 경제 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버리고 다시 주계장막으로 들어가는 퇴행적 정치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크 윌리엄스 국장은 시진핑 주석은 모든 부분을 공산당이 통제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진핑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난 10년간 중국의 성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은 정체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30년 내에 중국이 규모 면에서는 미국과 비슷해질 수는 있겠지만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결국 잘 나가던 중국 경제의 몰락은 중국 정치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진핑 리스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제일 가는 목표는 시진핑의 3년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죠. 중국 경제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 역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자, 중국 내 빅테크만 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공산당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공산당 일당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규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국무원이 2025년까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제에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결국 시진핑이 중국 경제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진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나라의 발전이나 성장이 아니고 공산당 체제의 안정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양의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오판을 한 가장 큰 이유 이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을 서양의 정치 지도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최소한 할 줄 아는 지도자로 봤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과대평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특히 중국 공산당과 그들을 이끄는 시진핑 주석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깨닫고 나서야 중국이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결국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CNN은 최근에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진단했던 겁니다. 이미 황제가 되어버린 시진핑, 그 자아도취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중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